안녕하세요, 서울육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올려드렸던 오픈 릴레이션십에 대한 영상 두 번째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구체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오픈 릴레이션십의 당사자이신 제 친구 모니카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오픈 릴레이션십이 타고나는 건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폴리아모리나 독점 연애를 타고나는지 아닌지. 근데 그 질문을 들으니까 뭘 타고났나 싶은데 아마 애초에 처음부터 질투가 없었는지 아니면 뭐 자신감이 좀 넘쳤는지 그런 정도의 질문인 것 같은데 뭐 일부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연애를 하다가 뭔가 실패 같은 순간이 느껴졌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제 정신건강에 좋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한 연애가 끝날 때마다 뭔가 실패한 기분이 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뭐 나는 그러면 다른 남자 찾으면 되지. 분명히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을 거야 라는 어떤 희망 쪽에서 가깝게 기울었느냐,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연애를 상상하는 방식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 쪽에 기울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야 뭐 타고났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단 그런 타고났냐 아니냐의 질문 자체가 nature, nurture, 닭, 계란 그 질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스스로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타고났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 남자친구분은 어때요? 좀 타고난 것 같아요? 타고나길 근데 약간 자존감이 좀 높은 친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타고났다고 할 수는 그러니까 없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 생긴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은 하기 좀 쉽다, 아니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렸을 때 자존감이 높게 태어난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남자들이 불안을 덜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사회적으로 남자가 바람피는 거는 되게 허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용이 된다는 게 욕을 안 먹는다는 건 아닌데 되게 훨씬 미디어에서 많이 비춰주죠. 그리고 룸사롱 같은 건 눈에 보이죠. 그리고 남자에게 여러 명의 파트너를 갖는 건 권력이고 트로피인데 여성은 아니잖아요. 걸레. 여성은 일단 걸레를 취급을 받고, 그리고 막 남편이 바람피면 여자 탓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미디어에서 알고 있어요. 뭔가 내가 늙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뭐 그 남자가 명기를 만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가 순결하지 못해서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도 그 자신감을 티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학습된 겸손? 더 나아가서 학습된 insecurity, 자신감 없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학습된 자신감 없음. 그런 게 좀 있어서 저는 여자로서 더 힘들었다고 느껴요. 그리고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와 대화를 통해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하고 내가 조금 더 난리쳐도 그게 걔 탓도 아니고 약간 사회 탓이 좀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많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같이 놓고 봤던 것 같아요. 이것도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같이 알아가게 된 거예요. 나는 이래 너는 저래 이렇게 보다가 이거는 나의 것이야 아니면 사회의 것이야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의 영향이 있다는 거를 둘 다 믿는 social constructivist, 사회 구조론자이기 때문에 구조주의자. 몰라요. 그런 거기 때문에 남자라서 조금 더 유리했던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대화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그런 질문이 있어요. 다자연애 하시기까지 서로 얼만큼의 기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제가 듣기에 그 서늘한 여름밤님도 폴리아모리를 하고 계신데 아무도 오지 않아서 모노가미 상태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3년 이야기하셨대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난 거 자체가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우린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오픈 릴레이션십에 처음부터 하자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뭐 사귀자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과정 중에 우리의 릴레이션십은 어느 정도 너의 실수에 오픈되어 있고 그러니까 너의 도전에 오픈되어 있다. 실수라는 거는 약간 안 좋은 커너테이션이 있는 것 같고 너의 도전에 오픈되어 있고 네 삶의 개척이 오픈되어 있다.
너의 결정이 오픈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어느 정도 얻어갔는데 아마 오픈 릴레이션십이라는 단어를 조금 쓰기 시작한 거는 6개월에서 1년 되는 사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 그때 오픈 릴레이션십이라는 단어를 조금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도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어페어가 없었던 게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상대를 안 네, 찾는지. 네. 왜냐면 우리 관계가 안정이 되고 나서는 각자의 삶에 더 집중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해볼 만큼 해봤다. 네, 그런 거죠. 별 관심이 안 생겼다. 새로운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막 헌팅하고 이런 것도 이젠 노잼. 네, 왜냐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났었던 적이 있는데 오픈 릴레이션십 중에 그 사람 되게 좋아했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처음에 당연히 동의를 했고 당연히 저는 미리 고지하죠. K라고 할게요. 아, K. 네, K. 너무 K 스카이캐슬 같지만. 아, 외국 사람이네. K 씨랑 저랑 뭐 한 대여섯 번 만났을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제가 얘기를 했죠. 나는 오픈 릴레이션십이고 뭐 너 나랑 친구 할래? 그랬더니 막 꼬시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오픈 릴레이션십 남자들은 다 그러면 뭔가 책임감 없이 뭐라도 해먹을 수 있을 줄 알고 그냥 막 오픈 릴레이션십 좋지 막 이랬는데 한 5번 정도 만나니까 일단 우리 둘의 미래라는 게 좀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미래 없는 관계에서 도망쳐 보기만 했지 딱히 뭔가를 진지하게 해본 경험이 없던 친구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지나니까 마음을 안 열더라고요. 그래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히 멀어졌어. 근데 그때 배웠던 게 그러니까 오픈 릴레이션 쉽지가 않구나. 상대가 안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안다고? 알았어 하고 믿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둘이 만들어낸 둘만의 오픈 릴레이션십이니까.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이 뚜렷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랑도 대화가 많이 돼야 된다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상처받을 수 있고 나도 상처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우리들만의 룰을 만들어야 하고 K와 모니카 네, 또 K와 필요하고 그런 게 알고 나니까 좀 저렇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관계까지 안 하고 뭐 셀감 때만 해도 되겠죠? 또 그것도 막 시간이 없고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그걸 해서 나 아직 괜찮아 이런 느낌을 이제 안 받아도 되는 시기가 온 거구나. 그렇게 조금 성장을 하니까 우리가 뭐 진짜 섹스를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엄청 다양하잖아요. 막 심심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게 다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거쳐져 나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엄마가 장난감 못 가지게 하면은 갖고 싶다고 울고 부는데 처음 사달라고 할 때 한 2개 사주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그런 상태로 접어든 거죠. 물론 일부를 보고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끝없는 정말 도전과 연속선상에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방금 하셨던 얘기랑 비슷한 질문도 마침 있어서 메인 관계, 그 축이 되는 관계가 있나요? 그럼요. 아니 저는 있어요. 저랑 제 남자친구가 축이 되는 관계고 만약에 또 다른 축이 생긴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오픈 마인드예요. 여기서 또 비슷한 질문이 파트너 사이 우선순위가 있나요? 상대방과는 어떻게 합의를 보시나요? 이거였어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남자친구와 K가 있을 때 나한테 1등 남자친구는 남자친구 2등은 K, 3등은 J 막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은 얘랑 있을 때만큼은 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얘랑 있을 때는 얘를 사랑하고 뭐 그런 건지. 이론상으로는 그 위계질서가 없어요. 없자고 했어요. 그런 취지를 갖고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내가 K를 만나고 제가 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왜 제가 K를 만난 게 실수가 돼야 되는지 왜 나와 K의 관계가 동등하게 존중이 안 되는지 제가 막 미안하다고 한다면 미안해 내가 K를 만나서 그럼 K는 뭐야?
뭐가 돼? 나는 K가 좋아서 만났고 K는 내가 좋아서 만났는데 그게 잠시였다 해도 왜 내가 미안해? 그런 걸로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독립된 거고 너와 나의 관계도 독립된 거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더 소중해진다고 해서 너와 나의 관계가 덜 소중해지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믿으니까 힘든 거고 그 믿음을 한번 파보자. 진실인가?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아니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지금 들으니까 인류애와 비슷한 건가요? 뭐 이런 류의 질문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질문자분이 다 생각한 인류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인류애 겸의 설? 저는 그걸 좀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그러니까 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K를 그렇게 소비해버리면 K는 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저는 뭔가 인류애적인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네. 저는 그걸 베이스에 두고 있지만 제가 살아온 삶에서 그런 사랑을 배운 적은 없거든요. 이론적으로만 배웠지 실제로 내가 그런 인류애를 메인으로 보고 살진 않았어요. 네. 항상 우리는 위계 질서가 있는 사랑을 배웠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질문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도 질투해하고 친구들끼리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이미 내 안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조금씩 unlearn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쉽게 겁을 먹는 게 어머 그걸 다 unlearn 해보면은 모든 사람들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안 할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인류의 자아가 되나 인류성의 자가 되나 이렇게 되는데 인류 저는 그 방향이라고는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적어도 나를 지나가는 사람을 나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는 평등하게 보고 싶은 거 그리고 내 파트너도 그렇게 보고 싶고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돌을 던져도 실제로는 돌 안 던지겠죠. 뭐 체면이 있으니까 내 마음으로도 돌을 던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긴 해요.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 질문으로 다른 사람 만나실 때 오픈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이들과도 오래 만나나요? 아니면 잠깐인가요? 아직 그렇게까지 오래 만나는 인연을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뭐 지금 남자친구랑도 뭐 그렇게 오래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2년 반이면 엄청 긴 거죠. 아 그래요? 잠깐 만나지는 사람도 있고요 오래 만나지는 사람도 있고요 특히나 무슨 섹스, 바람 이런 거에 매달리지 않으면 인연은 길어져요. 저는 그래요. 저는 친구들이랑도 그런 로맨틱한 관계를 가졌던 남자 사람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지만 원래 누구나 만나면 뜨겁게 불타다가 항상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그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 꼭 그 사람을 막 허이허이 갈아 보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인연이 길어지거든요. 그냥 잠시 멀어졌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스페셜한 사람이었다면 지금 만나지 않아도 우리는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계속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사랑을 멈추지 않는데 그래서 길다고 할 수도 있고 짧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냥 진짜로 사람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때 따라 다르고 내가 얼마나 여유가 있었나 나와 지금 남자친구의 릴레이션십에서 얼마나 여유로운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가졌었나 아니면 혹시 그때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도 내보내지도 못한 상태였는가 그때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합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중심축이 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흔들리면 오픈을 멈추고 우리에게 집중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다른 관계가 진척되면 그냥 이걸 무너지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다까지 합의를 보신 건지. 일단 우리 관계가 되게 흔들리고 둘 중 하나가 아프면 당연히 상대가 아프잖아요. 네, 그렇죠. 둘 중 하나가 이 관계 때문에 힘들고 하면은 당연히 상대도 물론 당신의 아픔은 당신의 아픔이고 나는 그저 당신의 아픔을 상상할 뿐이지만 도와주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몇 번씩 닫았어요. 아니 뭐 열고 닫고
뭐 열려라 참깨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막 닫으면 그게 보이고 열면 그게 안 보이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쉴 때도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누가 보기엔 닫았다고 할 수 있죠. 제 남자친구는 가끔 닫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픈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 열려있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말하는 오픈 릴레이션십은 이런 거야 하면서 여러분께 얘기한 거를 이제 짧게 설명을 했죠. 근데 오케이. 나는 혹시 네가 지금 딴 생각하나 해서 그렇게 한 번씩 확인하는구나. 근데 딴 생각을 하나 해서 거기에 하면 안 되지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그걸 듣지 않고 제 남자친구도 뭐 나 한국 가서 틴더 데이트 몇 번 했는데 하려고 그러면 그래? 오케이 이런 다음에 뭐 거기에 마음에 걸렸다면 자기가 마음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테고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의나 룰 이런 거가 무서우니까 그런 걸 가지려고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덧없다는 걸 사실 우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런 질문들이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테 의존하는 것 같아요. 사회가 말하는 그런 연애 룰이 쉬우니까 잘 안 들어먹어도 좀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이 남자친구랑 K를 동시에 동일한 만큼 사랑하니까 오픈이에요? 아니면 K는 살짝만 좋아해도 오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바람의 기준이랑 되게 비슷한 말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만 해도 혹은 뭐 소개팅만 2개 받아도 그게 바람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뭘 다 해도 그것이 바람이 아니고 그래서 저한테는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하면은 저는 고민해보겠죠.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게 뭐야? 어떻게 보면은 저는 서울요깃이랑 베프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뭐 제가 만났던 연인들보다 서울요깃씨를 지금 보면은 제일 사랑했어. 그렇다고 이게 오픈 릴레이션십에서 전혀 아니잖아요. 또 가족은 돼. 막 그런 식으로 사랑의 무게를 어떻게 잴 것인가? 그것 또한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그럼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 사랑한다면? 그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제가 파악을 해야죠. 그게 나한테 의미하는 바는 뭐지? 나랑 그 여자랑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왜? 그게 뭔지 한번 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만약에 남자친구가 B란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걔랑 보내겠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건 질문에 없지만 엄마를 소개 아직 안 시켜줬는데 B를 엄마 집에 데려가서 밥을 먹였다 이러면 그건 어떻게 합의를 하시나요? 어떻게 뭐 정해진 게 있나요?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저는 일단 뭐하는 새끼야?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하는 새끼야? 돼지고 싶니? 다리를 자르면 되겠다. 다리를 잘라서 못 가게.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리 자르는 상상을 해요. 그치. 다리를 자르면 그게 내가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다리를 자르면은 나 때문에 그 여자를 못 만나잖아요. 제가 하는 상상이나 이런 말 있죠. 괜히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저 다리 자르본 적 없거든요. 또 몰라. 이렇게 그냥 뱉는 말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들어주는 거예요. 다리 자르고 싶구나.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네가 다리 자른다고 말하는 그 행위가 정말 뭘 의미해? 진짜 다리 자르고 싶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상해보는 거예요. 진짜 다리 자르고 싶냐? 하고 아니면 그냥 어떻게든 막고 싶어. 왜? 왜냐면 그것은 내가 그녀보다 못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야. 그런 식으로 제 이야기를 더 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녀보다 못하다는 걸 의미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녀보다 못하면 이 사람은 날 떠나겠지?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없겠지? 이런 상상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나는 가치가 없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은 나를 떠날 거고 나는 가치가 없고 난 뚱뚱하고 못생겼고 나는 여성적으로 매력이 없고 아무도 못 만날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제가 다리를 잘라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들어주면요. 근데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제가 뭐 불교 서적이나 그런 것들을 읽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거기까지 들어주잖아요. 나는 뚱뚱하고 못생겼고 가치 없어. 그러면 갑자기 다른 자아가 나와서 네가 너를 지금
뚱뚱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아도 나야. 두 가지의 자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토닥여줄 수 있게 되고 정말로 그가 크리스마스 디너를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내가 가치 없음을 의미하는가? 아니라는 결론들이 보통 나오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러면 침착한 마음으로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 이 사람이 자꾸 이런 결정을 해서 나를 도전에 놓이게 하고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면 나는 이것을 지속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의견을 나눌 수가 있죠. 왜 크리스마스 나랑 안 보내? 이렇게 물어보면은 미안해 이렇게 이미 제가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좋은 대답을 들을 가능성이 좀 적죠? 근데 너가 그 여자랑 크리스마스 보낸다고? 나는 너랑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가 그 말을 하니까 내가 겁이 난다. 너가 나를 떠난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이별을 겪고 있는 만큼 힘이 들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아무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거기까지 생각이 가고 난 너무 두려운데 너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한 거니? 라고 물어본다면 상대는 자기 입장을 설명하겠죠. 나는 뭐 이번 크리스마스는 뭐를 이렇게 이 여자랑 발전을 시키고 싶은 단계인데 너랑 보내면 너무 중간에 탁 끊어질 게 무섭다. 뭐 그런 이야기를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면서 또 대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이 너는 내 옆에 항상 있어주는 게 좋아.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있어줄 사람이니까 그런 거구나. 그럼 너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라고 네가 느껴? 뭐 이런 걸 물어봐서 그것이 나를 안심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또다시 그럼 처벌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겠죠. 내가 영원히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니? 막 이러고 싶겠죠. 너 착각하는 거야. 뭐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수한 그의 마음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를 믿는 그 마음이 분명히 그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처벌하고 싶은 그 마음이 떠오를 때 또 왜 처벌하고 싶지? 처벌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는 뭐지?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시련들이 결국에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나는 이 순간에 나를 어떻게 케어하지? 어떻게 하면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라는 것도 보이고 너무 두렵지 않으면 다른 게 보입니다. 이게 저는 그래요.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물어봤던 질투에 대해서 좀 좋은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생각 하다 보면은 막 크리스마스가 지나가 있어. 그래서 어머 막 이래. 다른 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났구만. 근데 그 결과 내가 처량해지는 경험들을 반복했으면 제가 다른 선택을 했겠죠. 근데 저는 처량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계속 끔찍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한 걸음 더 평화로워지고 한 걸음 더 이해심이 많아지고 행복해져 있더라고요. 절대 누구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나를 위해서 생각했고 고민했고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을 드라마 보듯이 볼 수 있고 그 모든 말에 공격받지 않으면서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래서 좋아했지 이러거나 아니면 뭐 이런 면도 있었네. 아이고 니도 뭐 별 수 없는 인간이구만 뭐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근데 그렇게 보는 게 훨씬 재밌어요. 두려우면 재미없어요. 두려우니까 안 보이잖아요. 네. 못 보지. 그러니까 내가 봐주는 게 절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고 보면은 진짜 재밌어요. 근데 그 억지로 하면 재미없지. 억지로 하는 거랑은 달라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를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B랑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로 한 남자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불안이 나한테 왔는데 너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말해줄래? 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나를 털어놨을 때 몰라 그냥 이번엔 걔랑 있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랑 오픈 못하겠네요. 사귈 수가 없는 건가? 저는 친구도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분명히 건질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랑은 노력의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 릴레이션십을 하는 거는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자는 건데 자기 감정이 정확히 어떤지도 모르고 내 감정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뭐 카톡을 뭐 3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뭐 해? 밥은 먹었어? 나는 이거 했어. 그러면 저는 대부분 3가지를 다 늦게라도 답을 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되죠. 이야기하지 않으면 보통 끝나게 되죠. 대부분 남자들은 이거 감당 못해요. 유럽인이고 한국인이고 상관없이 무서워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뭐 그렇게까지 느껴? 라든가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하겠어 라고 보통 그래요. 그러면 뭐 오픈이고 나발이고 그럼 진짜 완벽한 오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이 모니카 씨가 하고 있는 오픈 릴레이션십이 처음에는 그냥 뭔가 다양한 관계 중에 하나 새로운 뭔가 신문물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관계는 뭔데? 이런 질문도 들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둘이 하건 혼자 하건 셋이 하건 그 관계라는 걸 어떻게 내 인생에서 정의를 할지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지금 들으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찾아 나가는 이런 항해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들었지만 시작도 뭐 버려진 조강지처가 되기 싫은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나의 어떤 것들로 시작을 했고 나의 그런 이런 새로운 사람 만나는 욕망 그런 것들을 또 내가 봐준 거고 그 안에서 오는 두려움도 내가 보고 근데 이걸 혼자 보고 이야기하고 상대에게 나의 나약함이나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해받고 이해해주고 그런 게 저희 오픈 릴레이션십이라서 처음에 오픈 릴레이션십을 경험해 보신 모니카 씨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모두 자기만의 릴레이션십을 경험하고 있는데 굳이 레이블을 하는 레이블 하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당연히 그 레이블이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고 어떤 개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면 레이블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오픈 릴레이션십이라는 레이블을 단 거고 약간 그런 개념 같다. 왜 에즈라 밀러가 나는 게이도 아니고 바이도 아니고 스트레이트도 아니고 나는 에즈라 밀러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마다 그걸 듣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디나이얼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아 쟤 진짜 고민 많이 했구나 그런 거에 대한 거 약간 초월하고 그런 거를 되게 무력하다고 보는 애구나 그런 규정 짓기를 거부하는 애구나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혹은 뭐 지금 자의식과잉이네 자꾸 쩌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오픈 릴레이션십도 이제 이 단어를 계속 언급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지긴 하네. 그냥 얘가 지금 제 친구 모니카가 얘 남자친구와 하고 있는 어떤 것인데 부르기 편하니까 오픈 릴레이션십. 근데 사실 그냥 연애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모니카 씨랑 저랑 우리 이제부터 좀 진지하게 만나보자 사귀자 짜잔 1일 막 이렇게 했을 때 1일 오늘부터 1일 내가 26년 28년 동안 내 머릿속에 정리된 연애라는 것과 그리고 그것도 순간순간 바뀔 거란 말이야. 내가 기분 좋을 때 얘가 다른 남자 만나서 밥 먹고 있다 그러면 어떤 형인데 뭐 좋아하는 사람 이럴 거고 내가 기분 나쁘면 미쳤냐고 막 이럴 텐데 그런 나의 연애도 매 시각 바뀌면서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연애이고 사랑 막 이렇게 두 음절 사랑이라는 것 막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해버리는 게 사실 편하긴 한데 그런 남의 언어를 빌어다가 나의 행동을 설명할 때 오는 충돌과 고통이 결국에 내 몫이잖아요. 여자친구가 어떻게 이래? 막 이러면 그게 뭔데? 그러면 결국에 제가 보통 했던 방식들은 쓰레기는 쓰레기 인간이 덜 됐고 배우고 와라 나 같은 사람 만날 자격이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고통이었던 것 같아. 남의 언어를 썼을 때 맞아요. 근데 없어 울고 나서 괜찮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괜찮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남 탓을 하는 게 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서울여고 씨도 편하지 않았잖아요. 남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쟤는 참 편하겠다 남자잘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속을 누가 알아? 그래도 인생에 대한 얘기군요. 그냥 연애 방식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 감정을 어떻게 달래줄 거면 그 감정의 뿌리를 뭔지 내가 뭐 찾아내고 상대와 함께 찾아내고 이런 엄청난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되게 종교를 많이 했어요. 제가 종교와 문화를 공부를 하는데 물론 저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뭐 죄가 없는 자 돌을 던지라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게 아니 저는 막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뭐 죄가 없어야 돌을 던지니 그냥 다 돌 던지고 맞고 사는 인생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냥 그런 걸 좀 돌아보라는 뜻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는 판단들이 이 사람은 쓰레기네. 그 판단들이 내 판단이라는 거를 잊지 않기를. 저도 최근에 무슨 생각이 되게 마음이 지금 좀 요즘에 평화가 왔거든요. 불안의 시기가 가고 평화의 시기가 왔는데 예전에 한 3년 전에 잠수를 탄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최근까지도 그 새끼는 쓰레기, 잠수 타는 그렇게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그 구질구질하게 헤어지자 막 나 우는 거 보기 무서우니까 도망간 놈, 아유 쪼다 막 이랬는데 갑자기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왜 떠났는지도 알겠고 아 이렇게 말하면 잠수 탄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바뀌긴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를 돌아보면서 그 막 마냥 저는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아유 뭐 쓰레기가 어딨어.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그때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쓰레기를 먹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었구나? 그렇게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아니, 그 사람이 쓰레기든 말든 솔직히 상관없잖아. 내가 보는 쓰레기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쓰레기든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내가 그걸 먹으면 기분이 더럽잖아. 내가 그 사람을 쓰레기라고 욕하는 거는 아, 내가 지금 쓰레기 먹은 것처럼 기분이 더럽구나.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바보 같구나. 내가 쓰레기를 음식인 줄 알고 먹었다니 이런 생각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하는구나. 실제로 그 사람이 쓰레기든 말든 이렇게 아픈 나를 알아야 내가 위로를 해주죠. 근데 이게 오픈 릴레이션십의 핵심인 것 같거든. 맞아. 그런 내 감정을 읽어낼 때 동반자가 하나 있는 거죠. 나로 같이 이렇게 오픈하는 거였어. 이렇게 딴 사람이랑 섹스하는 건 진짜 일부였고 네. 막 뜯어가지고 그러면서 서로 힐끗힐끗 보면서 도와주고 서로한테서 어떤 영감을 받고 힘들 땐 조금 잠깐 내 거 닫고 도와주고 이렇게 평행선을 걸어가는 그런 의미의 오픈 릴레이션십? 이렇게 갑자기 결론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버렸지만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제 그 둘 안에서 이 관계에서 가장 리워딩 되는 순간이 있다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우울을 경험했을 때 근데 거기서 나왔을 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뭐 이 사람이랑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섹스 문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내 파트너와 섹스 문제가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나는 매번 이렇게 상처받을 것 같고 그랬다가 상처가 지나가고 아 사실은 상처받을 일이 없었구나라는 걸 깨닫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다른 사람 만나서 제가 다양한 감정을 느꼈지만 이 사람이 그걸 느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저의 상상들 속에서 그런 상처를 받았다는 걸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아 사실은 상처받을 게 없었구나 그냥 내가 그때 많이 불안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엄청 편해지고 그 다음부터 그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상처가 훨씬 덜해요. 그러니까 충격이 덜해요. 상처도 상처죠. 상처고 충격이 덜 하고 그럴 때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충격이 덜할 때라든가 아니면 막 상처에서 깨어났을 때 다 괜찮다는 거를 알았을 때 그게 내가 성장했다고 느끼잖아. 오픈 릴레이션십이기 때문에 느끼는 리워딩인가요?
제가 어떤 오픈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았던 거니까. 근데 그 오픈 마인드가 많이 도움이 됐다고 느끼죠 그때. 내가 그거를 판단하고 이건 진짜 아니지, 이거는 아니지, B랑 자다니.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아주 혼나, 이러고 누르지 않고 그거를 지켜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봤을 때 그리고 거기서 내가 평화를 찾았을 때 얼마나 그게 empowering한데요. 내가 나를 케어해서 다시 토닥여서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예시가 생겼고 충격을 먹었을 때 나쁜 상상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스가 하는 게 생긴 거야. 좋았던 경험. 물론 그거 기억이 안 나지만 상처 받으면 그런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아요. 오픈이 아닌 사람들, 지금 독점 연애주의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취향으로서 개인의 생각과 감정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데요. 판단해도 돼요. 막 쓰레기 같은 거네 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냥 그 감정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올라오는 감정을 바라보면 돼요. 쓰레기라고 생각해. 근데 그 감정이 편해? 머무르세요.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데 쓰레기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그럼 그걸 보면 돼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돼. 저도 이걸 한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물어보고 했더니 대부분이 얘기를 깊게 들어가면 두려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아직 안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는 두려움들이. 아무도 하라고 안 했는데 그 자체만으로 두려운 게 왜냐면 우리가 너무 막 너는 정절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너 버려지면 진짜 바보 천치고 너는 호구고 너 당하는 거야.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아니 친구가 술 취해가지고 그치만 너 행복하지 않잖아. 아니 나 괜찮은데 아니 내가 뭐 대단히 행복하진 않아도 그 전보다 불행하지도 않아. 그럼 막 아니야 내가 보기엔 너는 행복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자기가 막 그래서 어이가 없고 그때 이제 들리는 내 목소리를 들었죠. 그때 마음이 많이 동요된다면 그게 맞는 말인 거고 저는 별로 동요되지 않았어. 그냥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래 뭐 네가 보기에 내가 안 행복하면 내가 뭐 어쩌겠니. 내가 뭐 특별히 불행하지 않다고 얘기했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자기를 이입하니까 자기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그게 확실하니까 저한테 행복하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계속 다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남자친구가 딴 년이랑 자면은 절대 행복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나한테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거고 그 마음도 이해가 되긴 되네요. 당연하죠. 당연히 두려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 하나 있다면 내가 뭘 아니면 이건 명심하세요 막 이런 거나 아니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자체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저는 그거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죄책감이 나를 바르게 살게 하는가. 정말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요, 전혀 느끼지 않아도 저는 바르게 산다고 생각해요. 죄책감은 그냥 죄책감이지 guilt가 저희를 바르게 살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짜로 바르게 생각하거나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억압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한번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야? 라고 질문하는 거. 데카르트도 했듯이 부처도 끝없이 질문했듯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은 마음이 좀 편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저의 경험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약간 자랐던 것 같아요. 약간 막 그 중학교 때 담배 피는 애들한테도 네가 그러면 엄마가 어떻겠니? 막 이런 죄책감 심어주려고 그러고 생각은 해볼 수 있거든요. 엄마가 속상할 수도 있겠다. 죄책감을 느끼는 건 달라요. 저 중학교 때 담배 안 폈어요. 아니 저도 죄책감이 들어서 안 폈는데도 막 죄책감이 들잖아.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한번 오픈해볼 수 있다니까요. 진짜 죄책감이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는 동력인가? 바르게 산다는 건 뭐지?
우리는 죄책감 따라가다가 정말로 바르게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나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연애 얘기를 하다가 인생 얘기가 되고 자아 성찰의 이야기가 됐는데 저는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거기 계셔주셨고 많이 궁금해 해주셨기 때문에 독일에서 정말 2주밖에 있지 않은 친구에게 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고 저한테도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주제인 것 같고 이게 뭐 오픈 릴레이션십이든 그냥 연애든 에서 중요한 정말 핵심이 되어야 하는 이야기들이었던 제 기준에서는 그냥 헤어진 사람들 쓰레기 취급하면서 똑같은 연애 하고 있으면서도 이번 사람은 좀 달라. 우리 관계는 이번에 완전 다 제대로 만났잖아. 이런 착각을 매번 하고 실패했던 것도 저도 한 5년 정도 경력이 되니까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마침 들 때 이 친구가 이런 인생을 살아줘가지고 옆에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얘기해보니까 어떠셨나요? 갑자기 팟캐스트가 된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끝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해를 시켜주고 싶어서. 근데 말하면 말할수록 저도 더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고, 뭐 정신건강 관련 콘텐츠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생각하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뭐 짧고 굵게 이야기하는 게 아직 너무 부족하고 어떤 포맷으로 할지 모르겠다는 변명을 계속하면서 미루고 있는데, 그렇게 이런 기회를 준 서울요기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느 정도 유튜브를 시작하셔가지고 저한테는 이런 기회가 왔던 것 같고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은 6,000명의 팔로워들과 정말 옹기종기 있는 저희 채널이거든요. 요 6,000개 세계가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래. 아무튼 오늘 저랑 같이 사실 촬영을 지금 3일째 하고 있어요. 처음 했다가 망하고 또 망하고 그랬는데 귀한 한국에서의 시간을 저와 함께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혹시 이 친구의 남자친구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채널을 마침 하고 있어서 유튜브 채널 링크를 제가 여기 자막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하는 친구고 뮤직비디오를 커버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친구인데 K-팝이 되게 많진 않고 K-팝도 있긴 있어요. 블랙핑크의 제니 솔로도 한번 했었더라고요. 맞아. 재밌게 봤었는데 그거 그리고 다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부르거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 친구한테 물어봐서 남기던지 제 생각을 남기던지 할 거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거기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나눠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맞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마스테.